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자비.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4월 1일 하나투어 공채 5기 수석 입사에 빛나는 비욘드 코리아의 김봉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하나투어를 처음에 입사하신 건가요? 네, 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자마자 첫 직장이 하나투어였죠. 근데 수석은 뭐죠? 입학할 때 제가 입사할 때 하나투어 입사. 공채 5기 입사할 때 네, 수석으로 수석 입사하면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있죠. 그래요? 그때 제가 입사할 때 수석으로 입사한 이유가 네. 아마도 그때 영어 실력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토익 800이면 굉장히 잘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미주팀으로 바로 입사를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신입들은 대리점을 방문하는 그런 뺑뺑이를 좀 돌리는 게 있는데 저는 바로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팀으로? 네, 바로 그냥 오퍼레이션 팀으로 쉽게 말하면 내근직으로 바로 간 거죠. 예를 드셨네요? 하나투어에서. 그렇다고. 오늘 오지 탐험 전문 여행사 하시는 우리 김봉수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여행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나눠볼 것 같습니다. 노래 첫 곡 하나 듣고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행사를 지금 운영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여행사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여행사 이름은 비욘드 코리아, 한국을 넘어서 내가 큰일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름을 지었고요. 비욘드 코리아. 네. 한국을 넘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렇게 판매하는 지역은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 하면 중남미, 아프리카, 네. 코카서스, 크루즈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인 그런 지역들을 네. 저희 좀 메인으로 준비를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기존에는 관광이 메인이었거든요. 관광은 말 그대로 보러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소비자들, 여행자들 취향이 다양해져서 이제 바이오로 여행, 느끼러 가는 이런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관광과 여행의 차이는 그래서 남이 보여주는 걸 보러 가는 건 관광. 내가 보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를 느끼러 가는 건 여행. 요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학계의 분류는 아니고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있냐면, 이제 컨텐츠,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과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건, 산티아고 순례길 플러스 포르투갈 여행이 있거든요.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다들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거고, 특히나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근데 그게 거리가 8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 달을 걷는 거니까, 웬만한 분들은 안 되겠네. 없죠.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약간 세미로, 한 일주일 정도는 걷고, 뒤에 3박 4일은 포르투갈을 여행하는, 요즘에 포르투갈의 소도시가 유행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가 50대 후반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건데,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제 고생했다. 내가 입사 시험 한 3번 떨어지고, 대학 낙방하고, 이제 회사에서 진짜 조인트 까이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도 그런 고행길을 쭉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돌이켜본다. 그러고 나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가서 종착점에 가서 같이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야, 우리 그동안 잘 살았다. 얘기하고, 그 다음 3박 4일 포르투갈은 이제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 같은 거죠. 야, 잘 살았다. 애썼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로망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구현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셀프 칭찬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요렇게 지금 구성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홍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많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원래 아까 800km? 네네. 그러면 그 중에 5일은 어느 공간을 걷는 거죠? 5일은 모든 일이 시작이 반이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틀, 시작 포인트부터 이틀,
중간에는 또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이제 관광하시다가 네. 마지막 4일 유종의미 또 꼬림 지점까지 낮은 4일은 또 걷고 이렇게 구성돼 있어가지고 뭐 6일 7일을 연장 걷는 게 아니고 이틀 걷고 중간에 좀 차 타고 이동하면서 쉬면서 관광하면서 가시다가 마지막에 4일을 걷는 거니까 네. 웬만큼 저질 체력이 아닌 분들은 사실은 총 걷는 길이가 120km인데 120km를 6일에 나눠 걸으면 하루에 20km 정도 걷는 거고요. 뭐 산길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평지니까. 평지나 아주 얕은 언덕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좀 잘 걷는 분들 천천히 걸어도 7, 8시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여행하시는 분들은 길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가이드가 같이 걷는 그렇죠. 겁니까?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3번 이상 풀코스를 걸어본 인솔자가 앞뒤에서 이렇게 챙겨드리면서 물론 기본은 본인들이 걷는 거고 거기 보면 표시가 잘 돼 있어서 네. 거의 길을 잃어버릴 확률은 굉장히 그래요?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숙련된 인솔자가 같이 케어를 해드리는 거죠. 한국분이? 네, 한국분이.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은 499만 원. 와. 네. 총 기간은 16일. 네. 전체로 하면 16일? 네, 16일. 그래서 그럼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싸죠. 그게 저희의 이제 노하우인 거죠. 이게 사실 저희가 엄청난 광고비를 드린다거나 네. 이랬으면 사실은 이게 수지가 안 맞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도 우리가 직접 우리 회사에서 발권하고 여행사라고 해서 모두 자기네 회사에서 발권하는 게 아니거든. 티켓팅을 우리나라에 한 2만 개 정도 여행사가 있습니다. 등록업체 중에. 그 중에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직접 항공권을 티켓팅하는 회사는 한 500개 남짓이에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발권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지 흔히 말하는 숙소, 교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컨택하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 단계가 좀 줄어들겠죠. 여행업도 다양한 유통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인풋이 별로 없다. 유통 단계를 줄였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장점이라서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 요 비슷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을 떠나서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비슷한 데가 있는데 한 6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다른 데가 비슷합니다. 그런 데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거꾸로 벤치마킹해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텔링도 같이 하고 있다. 다른 분들은 그냥 걷는다. 산티아고 길을 가자. 이런 취지라면 우리는 가면서 잘 살아왔던 인생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나에게 주는 그 셀프 칭찬의 시간도 가져보시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남다르게 다가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소감은 어떻습니까? 다 좋죠. 좋다고. 네, 거기 가서 싫어하실 수가 없어. 뭘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걸 일단 감수하고 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경험상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그렇게 사실 일주일 뭐 열흘씩 이렇게 쭉 우리는 걸을만 한다. 요즘에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전국 둘레길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렇죠. 약간 의미가 좀 그래서 거기 가시는 분들은 워낙 사실 브랜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걸으면서 똑같은 길이지만 이게 참 의미 있는 길이니까 자기가 주는 그런 생각들도 많고 해서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죠. 본인을 좀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그렇죠. 네. 코스가 되겠네요. 요즘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50대면 이제 은퇴하자 정말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다시 내가 이제 인생 하반기에 뭐 하지? 요런 걸 이제 쭉 길을 걸으면서 정리하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참 좋은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행기는 어디로 내리나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갑니다. 두바이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인천, 두바이, 바르셀로나 쭉 일정 걷고 맨 마지막에 이제 포르투갈까지 넘어가서 나오는 거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리스본, 두바이, 인천 이렇게. 에미레이트 항공. 네네. 499만 원. 비행값만 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비행기 값이 얼추 한 20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되고 좀 싸게 사도
한 160, 70만 원 이상 될 거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개인이 가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400만 원 이상은 그렇죠. 들어야 될 텐데 이거를 뭐 그냥 지레 진작이지만 100만 원 정도 더 내고 안전하게 잘 그렇죠. 케어 받으면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 또 인솔자들한테도 저희가 뭐 돈을 들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싸다라고 하면 그렇고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움직일 때 몇 분이나 하시는 거죠? 한 번에 한 16에서 20분 정도. 굉장히 많네요. 예. 그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네. 이게 많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여행 상품은 보통 16에서 20명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저가형 상품 있죠? 네. 그거는 30명부터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품은 30명이 가면 사실은 맞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16에서 20명 정도면 적당히 재밌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제 가면 제일 날씨가 좋습니까? 날씨는 5, 6월, 5월, 6월. 네. 그리고 이제 9월, 10월 이때 가면 좋죠. 왜냐면 여름이라 아무래도 스페인이 약간 좀 위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에 가면 좀 덥죠. 덥고. 네. 그러나 또 여름은 또 여름대로의 또 풍경도 다르고 또 더우면 또 우리 뭐 얼음을 먹으면서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렇게 지금 판매합니다. 그럼 대표님도 한번 걸어보신 건가요? 저는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대표님은 갔고 안 가보시고. 워낙 저한테 이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거꾸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4월 달에는 걸어볼까 같이 첫 팀에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죠. 그러면 지금 4월 팀은 모집이 얼마나 된 거죠? 4월 29일 날 저희가 10분 정도 돼서 나는 첫 팀이라 그냥 무조건 그냥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16명이 돼야 저희가 이제 수지가 맞아서 출발하는 건데 네. 요 4월 달 첫 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10분만 현재 9분이 돼 있을 텐데 한두 분 더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 보고 누군가 시청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뭐 아주 네. 제가 만약에 우리 그 마포방송 보고 예.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개런티는 못하지만 네. 제가 어떻게 뭔가 좀 그렇죠? 혜택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그럼 지금 여행사를 지금 이제 운영하신 거는 몇 년쯤 되신 거죠? 운영한 거는 제가 2011년부터 그러니까 13년, 12, 13년 된 거죠. 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여행사를 다니시다가 창업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원래 하나투어 다니다가 네. 그다음에 요즘에 좀 잘 나가는 참 좋은 여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남미에서 제일 큰 그 라땀 항공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중남미에. 네. 거기 이제 한국 지점, 표현하기 쉽게 한국 지점으로 이제 스카웃이 돼서 너 남미를 잘 파는데 네. 항공사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직을 했죠. 항공사로. 네. 그러니까 나는 투어도 잘 알고 그렇죠. 항공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제가 창업하면 양손에 떡을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흔치 않거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건방졌죠.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이론상으로 여행도 잘 알고 항공도 잘 알아. 내가 차리기만 하면 대박 날 거라고 시건방지. 그런 계기는 그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여행사 여실 때는 그래도 굉장히 여행 잘 될 때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보니까 사실 이게 큰 회사를 다니면 내 개인 손님이 없는 거예요. 회사의 손님인 거지 제 손님이 아니라 다른 창업하는 분들 마찬가지인데 회사 다닐 때 내가 뭐 이사님, 부장님이었을 때는 잘해주던 사람들이 그렇죠. 독립하면 누구세요 하듯이 똑같은 거. 저는 이제 착각한 게 내가 하나투어 다니고 참 좋은 여행 다닐 때 그 많은 손님들이 내가 저 오픈했어라고 하면 다 저한테 올 줄 알았죠. 근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 오산이었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하는데 꽤 그 배고픔의 시간을 좀 이제 견뎠어야 했죠. 그러면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했단 말씀이시죠? 지금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제 기업으로는 한 3, 4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버티신 겁니까? 그때 뭐 사실 뭐 잘 되진 않았지만 그냥 월급쟁이만큼 벌었으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계획한 거는 엄청 잘 되는 잭팟을 했으나 그냥 월급쟁이만큼 뭐 이것도 사업이라고
업다운은 있었지만, 그렇겠죠. 대략 그 예. 정도쯤은 벌었다. 예.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거는 지장 없었죠. 지장 예. 없었고. 그러면은 회사 다닐 때보다는 훨씬 나으신 거네요, 사실. 낫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아주 완전히 자리는 잡으신 거고. 그렇죠. 완전히 뭐, 외부적인 환경만 없으면,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긴 하죠. 코로나 때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비행기 제가- 자체가 아예 안 떴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비행기가 떠도, 갔다 오면 뭐 2주를 격리를, 3주를, 저쪽에서 2주, 이쪽에서 그렇죠, 2주. 그렇죠. 그러면 여행은 열흘 가는데 그렇죠. 격리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가지 말라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 아무리 좋은 뭐가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많이 배웠죠. 내가 세컨 잡 좀 플랜 B도 좀 항상 있어야 되겠구나. 언제나 잘 되지 않을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다만 좋았던 거는 제가 그때 코로나 때 여행업은 네.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니었어요. 아, 그 뭐냐 식당, 뭐 네. 연극장 이런 데는 정부에서 네. 뭐 몇 명 이상 오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뭐 그렇죠. 뛰어 앉아라. 근데 네네. 여행업은 그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아니 우리도 이거 어려운데 도와달라 했더니 정부 하는 말이 너희는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니다. 즉 언제 우리가 여행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는 식당은 4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버스는 뭐 10명 이상 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여행은 손님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여행 가시는 분들이 약간 알아서 안 간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 본인들도 알겠죠. 하지만 어쨌든 법 규정이 이런 집합금지 업종을 이렇게 공간이 있는 실체가 있는 여행은 무형의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국회 가서 데모도 많이 했어요. 제가 리더로서 그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네.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됐던 2021년도 이럴 때에는 정부에서 명칭은 달랐지만 여행사한테 한 업체당 600만 원인가 그때 뭐 손실가 명칭도 손실보상은 안 돼. 이거는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집합금지 인정이 안 되고 그때 무슨 한 이상한 명칭으로 네. 해서 600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 데모했던 덕이 그때 나타난 거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한몫 하신 거네요. 한번 크게 했죠. 네.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만나면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 받은, 물론 농담처럼 서로 농담처럼 편한 사이니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받은 거 알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게 제가 지금 영업, B2B, 여행사 영업할 때는 도움 됩니다. 도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분들은 직접 시간 내서 국회의원 만나러 가고 뭐 세종시 가서 문화체육관광 뭐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니면 집회 나오라고 뭐 하다못해 전화 돌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질 않고 다 이해해요. 왜?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하고 저는 그나마 어쨌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 하자 돈 안 벌어오고 뭐 하자라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서 했던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이제 웃으면서 그때 진짜 우리 어려운 하면서 내가 조금 힘을 썼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되는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지금 여행사를 지금 이제 오랫동안 하셨고 여행 또 회사를 다녀보셨고 들으신 분 중에 여행 요새 워낙에 많이 나가니까 요런 거는 좀 알고 가면 좋다 요런 게 있나요? 이제 대표님만 좀 아시는 만한. 뭐 이게 저만 안다기보다는요. 자, 여행은 어차피 요즘에 단체 여행보다는 개인 항공이 쌉니다. 즉 얼리버드라고 하죠. 무조건 빨리 사는 게 일찍. 최고입니다. 그리고 항공사 중에는 우리가 보통 빨리 표를 못 사는 이유는 내가 갈지 못 갈지에 대한 사실은 뭐 1년 뒤에 뭐 10개월 뒤에 내가 가고는 싶어 죽겠지만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회비용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기 즉 비행기 출발하기 90일 전에 취소하면 페널티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올해 11월 달에 내가 어디를 갈 거다. 그럼 90일이면 10월, 9월, 8월. 8월 달 정도에 취소하면 페널티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올 11월에 가는 거를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렇죠. 8월 달쯤 되면 그래도 거의 7, 80%는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갈 수 있으니까. 있죠. 그 기회 비용을 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을 간다, LA를 간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대한항공이 뭐 150만 원인데 네. 8월에 12월 거 사면 제가 봤을 때는 170, 80만 원, 200만 원 할 거예요. 아마도. 네네. 그러면 2, 30만 원 내가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90일 전에 취소하면 자, 내가 150만 원 주고 표를 샀어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3, 4, 5, 6, 7, 8, 약 7개월 정도 150만 원을 묶여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내가 150만 원을 묶여놓으면 1년 이자로 한 2만 원 나올 건데 그렇죠. 뭐 맥시멈 나온다고 네, 치고 네, 네. 그런데 결국 내 기회비용 2만 원 투자해서 2, 30만 원을 얻는 거니까 저는 그게 훨씬 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할 때 어떤 항공사는 가격이 좀 싸지만 페널티가 엄한 데가 있고 어떤 항공사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페널티가 좀 이렇게 루즈한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검색하시면 좋을 거다.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 여행사들 보면 네. 사실은 여행하시는 분들이 네.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뭐냐? 네. 내가 먼저 예약하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예약하시냐면 네.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보통 아까도 얘기 중에 나왔는데 10명 혹은 20명 돼야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달에 여행을 가고 싶다. 네. 그럼 어떤 트렌드가 어떠냐면 10월 달에 예약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무도 예약 안 했어요. 네. 여행사 입장에서는 아니요. 근데 예약하시면 저희가 그거 해볼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손님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나 그러면 예약 확정되면 예약할게. 그러면 다 그 간만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내가 지금 예약할게.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한 5% 할인 좀 해줘라. 먼저 오기죠. 내가 네. 대신에 나 이날 나 휴가 낼 거니까 살짝 이제 푸시하는 거죠. 네. 꼭 출발하게 해줘. 그러면 여행사 입장에서 이분이 간다고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에 그 상품을 가지고 문의가 오면 다 그날로 유도합니다. 저 10월 5일 날 예약돼 있다. 그거 가셔라. 그럼 거꾸로 말하면 본인이 가고 싶은 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간 보고 있으면 자기는 10월 5일 날 가면 좋겠는데 다른 날짜를 기다리다 보니까 10월 20일만 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케줄을 조정해서 10월 20일 가요.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여행사들의 습성이 그러하고 여행사 입장에 어쨌건 먼저 예약된 날부터 고객하는 게 인지상정인지라 그렇죠. 그래서 먼저 대신에 내가 예약하게 나한테 좀 더 혜택은 줘야지. 그 여행사가 엄청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100만 원 깎아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약간 한 5% 정도는 아마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돈도 좀 세이브 받고 내가 원하는 날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게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여행사에는 단체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에서 60일 전에 취소하면 페널티가 없으니까 혹시 못 간다 하더라도 그냥 그 예약금 낸 거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좀 더 할인받고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8월에 그 일본에 뭐 맥주 축제가 있다든지 근데 나는 이제 지금 가고는 싶어.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지금 미리 예약하는 게 가장 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그 여행사한테 얘기할 때에도 나는 지금 빨리 예약할 거니까 나한테 좀 페이버를 그 여행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걸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사의 수익 구조이기도 한데 10명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돈 안 벌어도 돼요. 모집이 돼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 앞에 예약한 10명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럼 10명이 찼어요. 성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120만 원을 올릴 거예요. 왜?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기본은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하는 분들의 특성상 출발이 확정된 날짜에는 돈을 좀 더 주고 간단 말이죠. 왜? 자기 스케줄을 미리 확정했으니까. 안 그러면 계속 시간을 휴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내 시간을 잘 조정해서 나 이때 예약할 테니까 나도 할인 좀 해주고 꼭 출발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이제 여행사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짜증나지만, 네. 한 달에 한 번쯤 잘 되고 있지? 살짝, 확인 한번 하고. 살짝. 그러면 이제 여행사 직원은 좀 짜증은 나요, 솔직히. 어른이 알아서 해줄 건데.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제 부담이 돼서 네네. 가급적이면 더 그쪽으로 손님을 유도하죠. 아. 그러면서 조금 내가 센스 있는 손님이라면 네. 그 직원한테 그러니까 그 개인 번호를 안 알려주겠지만 어떻게든 계기가 생겼다고 하면 네네. 커피 쿠폰 하나 딱 따주면 정말 그 친구가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손님들이 그렇게 커피 쿠폰을 따주는 게 흔치 않거든요. 왜 손님들은 이용자는 내가 당연히 돈 내니까 네가 당연. 근데 거기에 사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40대 이상 돼야 좀 여행 간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직원들은 거의 20대, 3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하나 딱 싸주면 이분이 그래도 좀 나를 챙겨주는구나. 네, 챙겨주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더 11월에 갈 사람도 9월에 갈 사람도 8월에 가라고 꼬셔야겠다. 이게 아주 적은 돈으로 그렇죠. 마음을 얻는 거니까 그게 저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물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호프집에 어디 가도 그 직원은 좀 친절하게 해주면 더 잘 서비스를 그렇죠. 주듯이 이렇게 여행 할 때에도 이게 사실 쉬운데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본 적 누가 말해준 적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 그거 빨리 예약할 테니까 좀 할인 좀 해줘. 네. 그리고 나 신경 써줘라. 나 휴가 낸다. 살짝 이렇게 푸시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그 친구한테 뭐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주고 하나 보내주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친구 그 뭐 핸드폰 번호를 알면 네.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방법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어쨌건 그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해라 그러면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네요. 대부분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판들이 있는데 네. 칭찬글을 미리 올리는 거죠. 내가 이번에 8월달에 삿포로 뭐 맥주 축제를 예약했는데 땡땡땡이라는 직원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다. 꼭 출발시켜줘라.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사내에서 너 그러네. 그러니까 뭐 거기다 물질적으로 커피까지 주면 베스트고 그렇죠. 혹시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올려주시면 회사에서 그 친구 칭찬 받겠죠. 그럼 그 친구는 그러네.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분 칭찬해 주시네 고마워서라도 더 모집을 잘 하겠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분한테 키즈 여행 갔을 때 그 담당자의 권한 내에서 하다못해 그분한테 밥 한 끼라도 좀 더 좋은 곳을 라고 할 확률이 권한이 있다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저는 대표니까 만약에 어떤 손님이 저나 우리 직원한테 그랬다. 당연히 말 안 하고 이분은 정말 가이드한테 얘기해서 어디 가면은 아이스크림 사드려. 최소 이 정도라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여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그 여행사 직원들을 챙겨주시면 5,000원 커피 쿠폰을 쓰면 제가 봤을 때 5만원짜리 식사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엄청난 팁들이 지금 방출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그 첫 번째 코너 하나 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이 애청하거나 애창하시는 노래,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 그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 팬텀싱어라는 그 JTBC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때 그 피지의 첫 성악가라고 하는 소코라는 친구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때 첫사랑이라는 그 가곡을 불렀거든요. 그때 처음 들었는데 너무너무 그 노래가 좋아서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고 할 때에는 가사도 너무 좋고 소리도 너무 좋아서 그 곡을 제가 가끔씩 즐겨 듣고 있습니다. 첫사랑. 정말 첫사랑의 그런 가사가 그 떨리는 마음을 담아내는데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 첫사랑이 생각나서 그러신 건 아닌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봉수 대표님의 애청곡 첫사랑 들어보고 가겠습니다.